탄핵 심판 2차 변론, 앞서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만 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뷰로 들으신 것 말고도 정말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촛불 집회는 국민 민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죠. 예수도 군중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민원을 들어주라는 유경수 여사 유훈을 따른 거다란 말도 있었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독교 신자이자 우리 시대의 원로입니다. 한환상 전 부총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선 10월부터 시작된 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쭉 돌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요. 국가 공권력의 최정점이 대통령이죠. 네. 이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비선진을 위해 그 소중한 공적 권위를 사사롭게 활용했는지 가슴 아프게 눈여겨봤고요. 예. 또 대한민국의 최고 이 법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법 행위를 정의롭게 대응하는지 눈부릅뜨고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 법정이 이 사태를 풀어가는지 결론 내리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신다고요. 예. 어제 2차 공판, 사실상의 이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는 말 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졌는데 우리 한환상 부총리께서는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이를테면 그게 촛불 민심이 진정한 민심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먼 옛날 어느 미개국에서 온 사람들인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들이 놓친 촛불 민심의 중요 특징을 좀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보고 싶어요. 뭔가요? 예. 놓친 부분. 예, 놓친 부분들을. 이게 하나는 먼저 세계 가장 선진국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이 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 촛불 시위를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가 마치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듯 이번 촛불 시위는 가장 성숙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상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이야기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1,000만 명 연인원이 참여했어도 단 한 건의 폭력 충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둘째 날인가 노동계 청년들이 경찰 차벽을 넘어서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이 내려와 비폭력을 맞아요. 외치니까 맞아요. 그 노동계 청년들이 내려왔어요.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지난날 폭력적 공권력에 돌로 맞싸웠던 거칠게 대응했던 그런 모습이 이번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장에는 우렁찬 함성은 있었지만은 저주에 찬 폭언은 없었고요. 예. 그곳에는 촛불이 횃불로 진화했지만은 폭력적 질주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웃음과 해악이 넘치는 축제의 몸짓으로 가득 찼고 예. 어느 성직자가 표현한 대로 꽃과 별의 혁명이 흐드러지게 펼쳐진 이 감동적인 서구 사람들도 감동했던 그런 촛불 시위였습니다. 예. 이것이 어떻게 그렇게 표현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아하. 또 하나의 그 특징은요. 예. 이 광장에는 진보도 보수도 젊은이도 늙은이도 서로 구분하지 않았어요. 계급과 지역과 연령과 종교 이데올로기의 차이를 모두 뛰어넘었는데 특별히 나를 감동시킨 것은 예. 우리 손주뻘보다 어린 아이들이 아버지의 무등을 타고 예. 엄마의 손을 잡고 그야말로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같이 이 시위에 참여하는 거 보고 우리의 미래가 참 밝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그런데 이런 촛불은 조금 더 이게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은 가장 아름답게 진화된 한국적 집단지성, 예. 한국적 집단 감성이었어요. 예. 1,000만 명, 200만 모이면 그게 폭력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 이 교과서를 보면요. 그런데 그것을 두고 지금 전혀 다른 해석이 서석구 변호사한테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건 그런데 촛불 민심 아니고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다. 이 모습을 변호사들과 박 대통령과 박 사모 집단과 그들을
대리하는 사람 중에 일부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두려워요. 두려워하니까 색깔 공세를 하는 것 같아요. 색깔 공세를 씌워버리면 그래도 이제 그 이른바 색깔 공세에 동조하는 사람들의 여론은 모일 수 있으니까 두려워서 색깔 공세를 씌우는 것이다. 그렇죠. 말하자면 그럼 이분이 이제 법리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분들 아니겠습니까? 변호사인데 이게 지금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보면 색깔론밖에 씌울 게 없어서 색깔론으로 가는 걸까요? 원래 법리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유치할수록 그것이 색깔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던 그 당시 법리론자들, 예루살렘 성전의 그 지배 세력들, 부패한 지배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법리 이론이 이런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세금 내는 거 반대한 반세 운동했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가 스스로 국가 수괴 참칭을 했다. 내라는 음모를 했다 이거죠. 내라는 음모. 그리고 신성 모독죄를 했다. 이건 지어냈거든요. 그렇죠. 팩트도 아니고 해석도 아니죠. 법률가들이 지어냈습니다.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그 죽이기 위해서 지어냈죠. 그 모습을 지금 더 추악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촛불 시민은 우리 김현정 앵커도 보셨지만은 결코 그 연인은 1000만 넘어서도 박근혜 죽이라는 소리 없었어요. 예수 죽이라고 했던 그 당시 군중과 달리 했다는 것이 그 박근혜 씨가 스스로 하야해라. 잘못한 것에 대해 처벌받아라였죠. 하야하고 퇴진해라. 그것도 스스로 해라. 이렇게 했지 폭력으로 죽이라는 말 한마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리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나는 좀 정신이 좀 이상해졌다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 부분인데요. 한한상 부총리님. 그러니까 대리인단이 뭐라고 했냐면 군중 재판으로 소크라테스도 사형됐고 예수도 십자가를 졌다. 다수결의 함정으로 선동하는 여론에 의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험하다. 박근혜 대통령이 마치 십자가를 진 예수처럼 모함당하고 있다. 비유를 한 겁니다.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기가 막힌 게 만약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니기를 바라는데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그러면 한국 기독교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 예수는 아시다시피 민간인이었고 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철저하게 평생을 공인으로 살아서 우리들이 공생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은 그분의 메시지는 공공적인 거였고, 물론이죠. 내 새끼를 먹여 살리라, 내 동생을 잘 돌보라 이런 게 아니라 아니었죠. 항상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 병든 사람, 억울하게 감옥 가고 차별받는 사람, 그리고 병들어도 돈이 없어서 고치지 못하는 이들의 소위 지극히 적은 자와 지극히 이 가난한 자, 낮은 자, 약한 자, 그 아픔을 동고했는 사인이면서 공인이었는데 박근혜 씨는 최고 공인이었으면서 가장 추악한 사인의 이익을 도모를 했다. 이렇게 다른데 어떻게 예수를 거기다 갖다 붙입니까? 기가 막히셨어요. 예수를 이렇게 또 죽이는 거죠, 그 사람이. 한 번 더 십자가에 모독으로 또 한 번 죽이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를 2000년 동안에 감동적인 공공적인 생활,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갖추고 자기를 참 내놓았던 공인 중에 공인인 예수님을 저렇게 해석함으로써 또 죽인다는 생각을 내가 한 겁니다. 근데 한한부 총리님이 기독교인이니까 이 질문을 한 번 더 드립니다만 박 대통령이 예수에 비유된 건 이번 경우만이 아니에요. 지난해 새누리당 이정현 전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새누리당 의원들한테 대통령 탄핵을 하라는 건 성경에서 예수 팔아먹은 유다가 돼달라. 베드로가 돼달라. 이런 얘기나 마찬가지다. 탄핵 찬성하는 비박계 의원들을 맹 비난하면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현 씨도 교회를 다니는 모양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표를 얻어서 힘들게 자기 고향에서 여당으로 된 것 같은데 이것은 호남의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이야기입니다. 호남의 기독교인들을 모독하는 발언이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을 모욕하는 겁니다. 누가 가룟 유다이고 누가 예수인지 국민은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한 총리께서 서석구 변호사가 기독교인이라면이라고 물으셨는데 한 분이 답을 주셨네요. 홍성원님 청취자가 천주교인이시랍니다. 그분은. 천주교도 기독교인이죠. 그렇죠. 넓게 크리스천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 부탁으로 특정 기업을 이제 지원하라고 재벌들한테 압력 넣은 부분, 의혹 여기에 대해서 어제 대리인단이 뭐라고 했냐면 어머니인 유경수 여사의 가르침 때문이다. 어머니가
민원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말라는 유훈을 남겼기 때문에 그걸 따른 거라고 변론을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아니,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한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최순실 같은 민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돈 많아 수천을 갖고 있다고 지금 알려진 그런 사람의 민원은 민원이 아니고 예. 그것은 민원을 불러일으킬 사사로운 추악한 거래지요. 나는 그렇게 말했다면은 그래도 국민들이 좋게 생각하는 유경수 여사마저 또 한 번 죽이는 겁니다. 아, 유경수 여사마저 이거 좀 못 박는 일입니까? 그렇죠. 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거죠. 명예훼손입니까? 사자 명예훼손입니까? 이 변론이? 그렇죠. 왜 유경수 여사를 거기다 끌어들여서 그의 명예를 훼손시켜요? 그렇군요. 지금 청취자 문자 이런 것도 들어오네요. 이렇게 민원을 들어주라는 유훈을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이 민원 들어준 거면은 제 민원도 들어줍니까? 요 문자 많이 오고, 그만 대통령직 내려놓으시라는 게 민원입니다. 이런 문자도 지금 들어올 정도로 많은 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논리다라는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 부당한 권력에서 억울하게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민원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이미 치부한 사람에게 더 치부하라고 삼성을 불러서 말 사주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런 상식이 없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법을 이때까지 집행해왔다고 하는 것이 참 가슴 아픈 일이죠. 이 탄핵 심판 2차 변론 쭉 보시면서 이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인식, 태도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 대리인단의 지금 활동을 지금 초기니까 내가 뭐라고 할 수 없는데 초기부터 이렇다면은 예. 이게 정말 앞으로 새로운 정치가 나와서 이 사법개혁 이거 철저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느낍니다. 사법개혁 철저히 해야 되겠구나. 특히 검찰이 지금은 검벌이 되지 않았어요. 체벌만 있는 게 아니고 검찰이 벌처럼 됐어요. 김기춘 씨 또 유아무개 쭉 보면요. 예. 검찰의 권한이 옛날 박 대통령 아버지 때는 군사 장군들이 군벌을 형성해서 민주주의를 작살내더니만 그 다른 이 검벌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숨통을 조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고서 요담 정말 검찰 개혁 이게 한국의 사법 개혁을 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상처 입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예. 끝으로 시리에 빠진 국민들께 힘이 되는 말씀 한 말씀, 좋은 말씀 주신다면요. 짧게. 제가 득담할 수 있는 짝이 있는지 몰라도 이 촛불 시위를 통해서 한국인은 정말 계급, 지역, 성, 이념 관계없이 세계를 감동시키기 위해서 광장으로 몰려 나와서 국위를 크게 선양했습니다. 국위 선양을 했다고. 선양했죠. 네.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 국위 선양한 적이 난 이게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축구할 때 붉은 악마가 잘해서 하긴 했지만은 2002년 붉은 악마 이후에 이거 정치적으로 14년 만에 서구를 감동시켰는데 대통령은 거의 최고 공권력을 비선 사익을 위해서 오용하고 악용해서 국위를 심각하게 실추시켰습니다. 국민은 국위를 선양하고 대통령 국위를 실추시키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외신을 통해서 확인하고 우리 스스로의 모습을 보고 확인하면서 저는 굉장히 사실 기쁘기보다 슬펐어요. 왜 이런 사람을 대통령을 뽑았느냐. 그런데 거기에 대한 반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제 촛불이 광장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광장에서도 계속 빛나야 하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더욱 밝게 다 올라야 하고 앞으로 국민들이 자기 삶 속에서 촛불을 계속 들어주시면은 우리의 미래가 밝습니다. 왜? 그 촛불에 참여한 사람 가운데 이렇게 이상한 과격한 좌파 이런 우파 이런 사람들보다도 정말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갈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깨 위에서 엄마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가는 그 모습 그들이 배우는 그것을 보고 내가 가능성을 본 것이죠. 그러셨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속 어디서도 촛불의 정신은 세계 최고의 선진민족 국가임을 알리는 계기로 이 촛불을 올리자 이거죠. 한마디만 더 한다면 촛불은 자기 스스로 몸을 태우면서 빛을 발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 큰 대통령 되고 싶은 사람 가운데 몸을 불살한다는 사람이 있는데 예. 별로 몸 불살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제 모여서 알겠습니다. 대연을 고기로 이 자기 자리 나눠 먹는 일에 이 정신을 쏟는 걸 보고 국민들 눈을 부릅뜨고 진짜 촛불을 그들에게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몸을 불사르는 촛불. 오늘 눈 부릅뜨란 얘기를 여러 번 하셨어요. 국민들이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촛불은 마음속, 우리 삶 속에서 간직한 채 한 해를 보내라는 좋은 말씀. 한한상 전 부총리님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한한상 전 부총리였습니다. 대사건 쭉 돌아가는 모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먼저요. 국가 공권력의 최정점이 대통령이죠. 예. 이 대통령이 어떻게 자기 비선진을 위해 그 소중한 공적 권위를 사사롭게 활용했는지 가슴 아프게 눈여겨봤고요. 예. 또 대한민국의 최고 이 법정이 앞으로 어떻게 이 위법 행위를 정의롭게 대응하는지 눈 부릅뜨고 볼 생각입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의 최고 법정이 이 사태를 풀어가는지 결론 내리는지 눈 부릅뜨고 지켜보신다고요. 예. 어제 2차 공판, 사실상의 이제 1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예. 탄핵을 이끈 촛불 민심은 국민의 민의가 아니다라는 말 외에 여러 가지 말들이 쏟아졌는데 우리 한한상 부총리께서는 어떤 말이 제일 마음에 걸리셨습니까? 이를테면 그게 촛불 민심이 진정한 민심이 아니라고 하는 주장을 듣고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인가? 아니면 먼 옛날 어느 미개국에서 온 사람들인가라는 느낌이 들었고요. 예. 그들이 놓친 촛불 민심의 중요 특징을 좀 몇 가지 간단히 짚어보고 싶어요. 뭔가요? 예. 놓친 부분. 예, 놓친 부분들을. 이게 하나는 먼저 세계 가장 선진국 유럽과 미국의 언론들이 예. 이제 우리가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이 촛불 시위를 이렇게 말했어요. 김치가 마치 가장 한국적인 음식이듯 이번 촛불 시위는 가장 성숙한 한국적 민주주의를 표상한다. 그런 얘기 했죠. 그런 이야기 했죠. 예. 그런데 그게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은 아시다시피 1,000만 명 연인원이 참여했어도 단 한 건의 폭력 충돌이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게 둘째 날인가 노동계 청년들이 경찰 차벽을 넘어서려고 했을 때 그 주변에 있던 여학생들이 내려와 비폭력을 맞아요. 외치니까 맞아요. 그 노동계 청년들이 내려왔어요. 기억 다 하실 거예요, 예. 우리 여러분들도. 저는 그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예. 지난날 폭력적 공권력에 돌로 맞싸웠던 거칠게 대응했던 그런 모습이 이번에는 거의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광장에는 우렁찬 함성은 있었지만은 저주에 찬 폭언은 없었고요. 예. 그곳에는 촛불이 횃불로 진화했지만은 폭력적 질주도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웃음과 해악이 넘치는 축제의 몸짓으로 가득 찼고 예. 어느 성직자가 표현한 대로 꽃과 별의 혁명이 흐드러지게 펼쳐진 이 감동적인 서구 사람들도 감동했던 그런 촛불 시위였습니다. 예. 이것이 탄핵 심판 2차 변론, 앞서서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 서석구 변호사와의 인터뷰 들으셨습니다만 어제 그 헌법재판소에서는 여러분이 인터뷰로 들으신 것 말고도 정말 국민을 자극하는 발언들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습니다. 촛불 집회는 국민 민의가 아니다. 이런 말도 있었죠. 예수도 군중 재판으로 십자가를 졌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민원을 들어주라는 유경수 여사 유훈을 따른 거다란 말도 있었고.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분은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기독교 신자이자 우리 시대의 원로입니다. 한한상 전 부총리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한 부총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선 10월부터 시작된 이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